26페이지 가보세요. 25번 공동 신청. 요즘 흔히 가면 학원 가면 맨날 질문이 이거예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된 사항이고 요것만 해결되면은 한 절반 이상 끝나요. 진짜로. 그래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나 이제 하는 말 공동 신청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꼭 절차법상 판단이죠. 절차법은 이제 뭐에 따른 판단이에요? 언제나 등기부상, 등기 기록상.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등기 권리자 그러면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어떤 이득을 보는 자 이렇게 등기부상 이렇게. 또 이제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부상 권리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 언제나 이렇게 등기부가 이제 판단 기준입니다. 됐고. 그래서 그 표에 이제 빈칸을 좀 메꿔봐야죠. 자, 볼게요. 그 빈칸 보세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전세권 변경에서 전세금을 감액할 때 전세금이 이제 5억에서 3억으로 줄었죠. 그럼 이제 보세요. 감액을 이유로 변경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 그래야지. 갚을 금액이 줄었다 그 말이고. 설정자. 그럼 이제 의무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자. 왜? 받을 금액이 등기부상 줄어들었으니까. 거기 따진 거지 이제. 그죠? 그다음 또 이제 요 그림 또 나와야죠. 자, 보세요. 첫 번째 갑과 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이니까 뭐라 불러요?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갑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다 했어요. 그다음에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이전해야죠. 그래서 을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 병이니까 뭐라 불러?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했고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저당권자 그러든가 저당권 양도인 그러겠죠 이제. 그래서 뭔가 한번 보세요.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싸움. 용어가 끝나면 절반은 끝난다 그 소리입니다 이제.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럼 이제 을은 등기가 아웃이죠. 아웃됐어요. 여기서 이제 말소 등기 해야죠. 그래서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할 때, 자 권리자는 누구? 갑이니까 뭐라 불러?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그 다음 칸 이전 등기 후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는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병이니까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이제 한 줄 딱 메꿨죠 이제. 자, 저좀 이제 메꿔보고. 그 다음 칸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간 경우에 말소한다. 자, 보세요. 문제가 자 설정 등기하고 여기는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비해 등기를 말소할 거예요. 말소할 때 잘라야 돼요. 그래서 비해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 원인이 변제도 있고 원인 무효도 있죠. 그럼 여기서 변제가 원인이라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원칙은 C, 누구도? A도 가능하겠고. 비해 등기가 이제 원인 무효라면 이때는 누가? 이때는 C만 할 수 있다고 했고. 근데 문제는 그 자료 보세요. 자,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 말소. 원인이 안 나왔어요. 그럼 뭐로 풀어야 돼요? 당연히 변제로 풀어야지. 그래서 거기 빈칸에 이렇게 적으셔야 돼. 저당권 설정자 또는 현재 소유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가 이제 A고 현재 소유자는 C죠. 둘 다 적어놔야지 이제. 저당권 설정자 또는 현재 소유자 이렇게 되고 의무자는 누구다? 저당권자 되겠죠. B.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자 28회 때인가 29회 때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이렇게 하세요. 저당권 설정자와 현재 소유자가 말소 등기한다.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둘이 오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C랑 B가 오거나 A랑 B가 와야죠? 지금 이렇게 나왔어. 둘이 온다고. 그렇게 놓으면 쏘가요 사람들 진짜. 정확히 읽어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설정 등기 후 저당권 넘어왔을 때. 두 번째가 이제 설정 등기 후 소유권 넘어왔을 때 됐고. 자, 그다음 또 이제 그 다음 그림 이제 하나 더 그래야죠. 이렇게 해서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이제 갑이 담보 제공을 해야죠.
요 갑이요.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이렇게 했지. 병한테 부탁했어요. 이제. 나 대신에 이제 담보 좀 제공해라. 병이 나서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갑은 뭐라 부르고 채무자, 을은 저당권자, 병은 저당권 설정자.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이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하던 민법에 나오는 물상보증이 다 된 거지 이제 됐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A가 딱 나타났어요. 자, 갑의 채무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채무자가 갑에서 A로 바뀌었어요. 문제는 채무자 얘는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채무자가 바뀌었다. 이때 이제 무슨 등기하죠? 저당권 변경 등기하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채무자가 바뀌어서 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을이가 뭐다?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병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이유는 보세요. 채무자가 바뀌었어요. 저당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 칸 채무자 변경의 경우 저당권 변경에서 권리자는 누구? 이제 저당권자. 의무자가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세 개 잘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요 그림 세 개는 오늘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또 나와요. 왜냐하면 말소 등기 이 그림이 또 나와요. 저당권 파트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등기부는 이제 그림 세 개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동 신청 등기 꼭 아셔야 돼. 됐고 하나. 그럼 옆에 가서 이제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자 잘 잘라주시고 그다음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그다음 단독 신청이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단독 신청은 문제가 나오면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자 보세요. 거기서 기출 마크 27, 28, 30이 나왔죠. 요 문제는 맨날 요거 나왔어요. 단독 종류 물어보는 거 나왔고요. 제일 앞에 이제 24회 대이죠. 24회 때 그거 나왔어요. 판결에 의한 등기가. 그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판결에 의한 등기가 현재 24회 때 시험이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후로. 한 번쯤 이제 등장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종류 잠깐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단독 신청은 자 막 외우지 말고 유형별로 잘라요. 첫 번째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한다. 그럼 1인만 존재하니까 이런 등기는 공동 단독. 이제 단독 신청이죠. 또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하는 게 뭐가 있나요? 대표?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 되겠죠. 이제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상속은 단독입니다. 그러면 유증에 의한 등기는 유증은 공동 단독? 유증은 공동이에요. 이제 잘라주셔야 돼. 그래서 상속은 단독, 유증은 포괄 특정 불문하고 공동 신청. 그 옆에 줄 긋고 유증 하나 명시하시면 되고 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표시의 등기. 자 여보세요. 권리의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표시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등기의 진정성 보장. 자, 진정성 보장 요 말은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정성 보장의 대표가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가 이제 수용. 자, 수용인데 주의하세요. 요 수용 등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용은 간공서가 수용하면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이 수용하면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종류 비교. 그다음 또 첫 번째 이제 자 주의하세요. 이제 말소 등기는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 신청이고 그다음 이제 말소 등기에서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의무자의 소재 불명일 때 그때는 단독 신청돼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거 알아야 되지. 됐고. 그다음 이제 가등기 신청이나 가등기 말소는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이에요. 이거 이제 그 줄하나 긋게요. 거기서 이제 그 책에 안 적어놨네. 그 가등기 신청해서 밑에 하나 적으세요. 밑에가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렇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는 기억하세요. 가처분이에요, 판결이에요. 판결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뭔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인데 이렇게 했죠.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겠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요 을은 시험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죠.
장래설 상황이니까 뭐 해야 돼요? 가등기. 그 문제 여기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는데 원칙은 공동 단독. 공동이죠. 자, 근데 갑이 이렇게 해요. 야, 나 급한 일 있으니까 나 승낙서 줄게 노원자가. 그래서 이제 을이요. 자, 갑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주겠죠. 누구 승낙서? 갑이니까 뭐라 부를까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받아줘요. 의사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갑이 같이 안 간대요. 승낙서 안 적어줘요. 그럼 을 혼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을 법원 가서 이제 판결 받아와야죠. 요때 나온 판결이 뭐다? 요게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 해주시면 돼. 그래서 또 이제 저 옛날 또 추억이 떠올랐어요. 옛날 어느 학원에 그 75세 드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탁 발 앞에 딱 앉으세요. 그래서 계속 자세요. 주무세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1년간 맨날 주무시면 하셨어요. 학원 와가지고 저희 아파트 주민이니까 아침에 같이 출근해요 학원에. 그래서 잠 좀 자지 마요. 네, 그럼요. 졸려 그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1년간 학원 오셨어요. 맨날 주무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수업 3시간 하면 한 2시간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2시간 주무시고 이제 창피하잖아요. 이제 3교시 이제 안 자려고 막 버텨요 이제. 그럼 이제 사탕을 꺼내가지고요. 딱 사탕 때문에 떠올라서 지금 사탕을 확 뜯으면 되는데 사탕을 소리 안 나게 조심스럽게 뜯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요. 사탕 하나 뜯는데 한 1분간 가요. 조용히 바스락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재밌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수업하다가 아무 말 안 하고 보고 있어요. 그 이분이 이제 뜯는 중인데 이제 수업이 안 하니까 저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그럼 이래요. 그러면 어쩔 줄 몰라서 뜯기도 하고 안 뜯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달을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이제 그 후로는 이제 그분이 사탕을 딱 꺼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가위로 탁 잘라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1년간 주무시고 다음에 붙었어요. 76세. 그래서 하여튼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당시 그분이 최고령이었던 것 같아요. 발표 나온 거 보니까 76세가 최고령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 주민이라고 그랬죠? 저희 아파트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를 하나 샀어요. 쉬다 붙고 그 다음날 샀어요. 그래서 복덕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문 영업 안 하고요. 간판은 달아놨어요. 이렇게 멋있게 달아놓고요. 혼자 있어요. 담배 피는 방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파트에서 맨날 혼나잖아요. 집에서 피면은. 그러니까 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날치에. 그래서 내가 이거 임대나 놓으시라고, 임대 그냥 받으시라고. 이거 샀으니까 이제. 근데 그러세요. 가 있을 데가 없대요. 집에 있기는 싫고 내려는 와야 되겠고. 그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주무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뭐 임대료 필요 없는 분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시간 나면 기다리면 이렇게 들여다봐요. 뭐 하시나 이렇게 보면 이제 하루는 친구들하고 고수업 치고 있고, 뭐 다음 날은 이제 뭐 술 마시고 있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간판은 걸려 있는데 업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랑방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 한 잔씩 먹고 가요. 자, 그래서 가끔 이제 바스락 때문에 떠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 제가 한 달 동안 안 가봤거든요. 잘 계신가 궁금해져서 갑자기. 그러시고 요거 이제 기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는 뭐다? 요거는 판결. 됐고 뭐 그게 오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요거 한번 쭉 들어놓으세요 이제. 판결에 대한 등인데, 자 보세요. 판결 파트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 여기 다시 사건 보시면 갑과 을이 이제 매매계약을 이제 보세요.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뭐 해야죠? 소유관계 해야죠. 근데 문제는 갑이 협력을 안 해요. 을 혼자 등기할 수가 없죠. 을 어디 가야 돼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법원에서 크게 이제 3개 따져봐요. 첫 번째, 자 법률행위가 있냐 없냐.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세 번째, 대금 지급했냐 안 했냐. 이상 없으면 판결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근데 문제는 판결 떨어지면 요 갑이 순순히 등기해줘요? 안 해주겠죠. 밑에 이제 을 혼자 딱 가는 거죠. 등기소에 이제 뭐 가져와라? 뭐 판결서. 그래서 판결서 가지고 와서 이제 신청하겠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저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 말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하나. 근데 토지가 A와 B의 공유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유물 분할은 원칙은 누가 해야죠? A, B 협의로 해야죠.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죠. 법원 가면 법원에서 토지를 조사한 후에 판결 나와요. A와 B는 서쪽 지정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A가 B가 갖는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됐고. 근데 문제는 보세요. 판결인데 판결서 이제 여기는 A 거, B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있죠. 그럼 둘이서 이제 보세요. 자, 공유물 이제 분할하러 오는데 굳이 둘이 같이 와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죠. 뭐 가지고 와라? 판결서 가지고 A든 B든 신청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거예요. 이제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 그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고 하나 첫 번째. 예외가 뭐가 있다? 공유물 불합 판결이 있겠죠. 이제 나왔고. 두 번째는 언제나 판결은 확정 판결을 요합니다. 확정 판결. 자, 뭔가 하면 법원서 판결 떨어지면 이 판결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아니죠. 2주가 불복 기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심 판결은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죠. 2심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죠. 문제가 이 2주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하면 이 판결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2주를 무사히 지나가면 더 이상 이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이제 확정됐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 판결 언제나 확정 판결을 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뭐가 좋아야죠? 판결서. 근데 이거 어때요? 공정증서로 단독 신청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정증서는 판결서가 이거 아니에요. 그냥 공문서에 불과하니까 공정증서는 X 이렇게 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자, 을이 이제 보세요. 판결 받았고요. 확정되고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10년 훨씬 지났다. 등기 신청을 하면 이 신청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죠, 이제. 그래서 이 문장 정답으로 이제 한 4번 떴어요, 이제. 이렇게요. 확정 후 10년이 훨씬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됐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가. 자, 그럼 패소한 자는 대위할 수도 없다 되겠죠, 이제 나왔고. 그럼 이제 요거 보세요. 자, 공유물 분할은 이제 보세요. 한 개 판결서에 A 거, B 거 나와 있죠. 그럼 여기는 보세요. 이제 공유물 이제 분할을 오는데 굳이 A, B를 차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 공유물 분할은 원피고 불문하고 단독 신청 그랬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똑같은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판결서 가져와야죠. 판결서 첨부할 때는 모두 가져와라. 확정지명 첨부해야죠. 확정지명 보시면 돼. 그래서 요 정도가 뜨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일단 빼놨는데 이제 판결 파트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노트 이렇게 나중에 됐고. 그래서 이제 느낌이 이제 올해 단독 신청 파트 하나 단독 문제로 뜰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하고. 그다음 이제 제 3자. 자, 3자 파트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올해 그 상반기에 공무원 시험하고요. 법무사 시험에 여기가 다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올해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되고. 이제 종류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요거 보셔야 돼.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또 하나 이제 자,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의 대표가 누구? 이게 이제 상속인이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여기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 불렀어요. 지금은 뭐라 부른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고. 구분하셔야 돼. 앞에 나온 거는 상속 등기죠. 아버지는 갑, 아들은 을. 자,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을은 처분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야죠. 그럼 이제 그때 소유권 등기할 거고,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다? 상속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상속 등기인데 차이점은 상속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이고 등기 원인이 뭐다? 이게 상속이 되겠죠. 이게 상속 등기 됐고. 근데 이제 구분하셔야 돼. 두 번째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또 다른 말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그림이 틀려요. 자, 첫 번째 A씨가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A가 사망했어요. 그 후에 등기 안 하고 있다가.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자, A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가 사망했죠. 그럼 A가 C한테 등기할 의무는 아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원칙은 A로부터 B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야죠. 근데 문제는 요 C랑 계약한 건 누구예요? A죠. 그러니까 실체한 게 안 맞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제 보세요. 어차피 이제 보세요. 계약은 A와 C가 있죠. 일단은 상속인이 A에 가름하여 등기를 바로 넘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끝내자 그 말이죠. 이게 뭐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였어요. 이제 그림 보셔야 돼. 그림을 보시고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A로부터 C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뭐예요? 그 등기 원인이 매매가 되겠죠. 또 하나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이건 공동신청이죠. A는 죽고 없죠? 누구랑? B와 C가 같이 오겠죠. 그래서 명칭하셔야 돼. 명칭.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A와 C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하기 전 사망했을 때 딱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무슨 등기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 이제 빈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 첫 번째고 그다음 이제 대위 등기 봐야죠. 대위 등기는 크게 3개 뽑아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다 나왔고 여기는 이제 얘도 이제 단골 지문인데 자 이제 우리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을한테 너 왜 등기 안 하니? 딱 그랬더니 을이 시구더니 그래요. 예, 채권자가 100명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한테 채권자가 100명 있대요. 얘 뭐예요? 잘 나가는 빚쟁이지. 근데 보세요. 명색이지 이제 잘 나가는 빚쟁인데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요.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 빚쟁이가 이제 가만히 안 있겠죠. 등기하러 버티고 있는 중인데 자 채권자 병이 이제 기다리다 지쳤어요. 이제 에이 내가 간다 그냥. 자 보세요. 그러면 현재 문제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자 근데 보세요.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병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 계약을 갑과 을이 했죠. 그럼 갑과 을이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이 왔잖아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그럼 등기소가 병의 등기 이거를 무조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병이 이제 채권자임을 증명을 하면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요.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포인트는 이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누가 앞으로 등기해요? 채무자 명의라는 거지.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병이 그 물건 놔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줄거셔야 돼.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그다음 이제 누가 앞으로 등기한다? 채무자 명의로 등기한다. 나와야죠. 첫 번째.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보세요. 자 이런 사건 어떤가 한번 들어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예요. 을 앞으로 등기된 토지인데 문제가 을이 요걸 이제 A한테 팔았어요. 매도. 자 매도하면 A 앞으로 등기해야죠. 근데 문제가요. 을이 A한테 등기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병이 딱 보니까 또 A가 또 불쌍하잖아. 신청할 때 해요. 자, 빨리 을로부터 A 앞으로 등기해줘. 신청하면. 요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자, 을의 부동산이 A로 넘어가면 병한테는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예요. 이런 건 신청할 필요가 없다죠. 포인트 저기예요. 그래서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나오죠. 이제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대위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등기 맞죠?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니까 권리자. 또 이제 이렇게요. 채무자 권리에 영향이 없는 거는 받아줘요. 너무 기니까 하나 외우세요. 의무자의 경우 X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다시
지금 이제 보세요. 채권자 대위 등기인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고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요? 채무자 앞으로. 그럼 문제가 온 거면 이 대위 등기는 등기 신청인 명의인이 일치 불일치. 그때는 등기소가 등기 필 정보는 작성 교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나와야지 이제. 안 하고 대신에 자 보세요. 자 을병 둘 다 이제 등기된 건 알아야 돼 말아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 중요한 게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는 등기 필 정보는 작성 교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에 뭐 준다? 둘 다 등기 완료 통지서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신청 병의했죠. 그럼 얘 등기된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또 을 앞으로 등기했지. 그래서 얘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는요. 등기 명의 신청인 둘 다 줍니다. 이제 그것도 알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파트 하나 첫 번째 나왔고 채권자 대위 등기 됐고 두 번째 이제 구분 건물.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줄기세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라고요? 표시 등기인데 자 주의하세요. 자 똑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의 등기죠. 여기가 법률이 조문이 두 개예요. 그래서 대위 등기를 물어볼 때는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 되고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동시 신청을 물어볼 때는 하여야 한다 이게 돼야 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소유권 보존등기할 때 하나 나왔지? 보존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 그래서 자 대위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올 거고요. 동시 신청을 볼 때는 하여야 한다가 와야 돼. 문장이 법률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구분 건물에서 일부가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인데 동시 신청은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고 대위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이제. 그 이제 문장. 그다음에 이제 또 건물 대지 소유자. 건물 멸실 등기죠? 자, 우리 지금 그림 그렸으니까 이렇게. 자, 토지는 갚고 건물을 읊고 의뢰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럼 멸실 등기해야죠. 원칙은 누가? 을이 얼마 이내? 1개월 내. 문제요. 을 얘가 1개월 내 멸실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1개월 지나버리면 누가 와라? 갑을 뭐라 불러? 그렇지?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했지. 다시 갑을 뭐라 부른다?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했지. 그래서 종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끝에 또 하나 있네. 신탁. 자, 이제 알고 있으니까. 신탁 등기는 원래 누가 하는 거죠? 수탁자가 단독. 수탁자가 안 하면 그때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렇게 되겠죠. 뭐, 그 맨날 보던 지문이니까.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일단 올해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묶어서 또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3자의 안 등기 파트 묶어서 한 문제. 그래서 시험 나오면 어차피 요 정도 지문들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뒤에 또 하나 있다. 자, 등기 신청 의무조항. 자, 등기는 원래 신청주의죠. 법에서 이제 등기 의무를 정했다? 됐고. 요 등기 의무는 법률이 두 가지가 와야죠. 첫 번째, 자, 부등법에는 어떤 등기 의무가 있다? 표시의 등기.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의무기한이 얼마? 1개월.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고 있지. 이거 특이한 거예요. 뭔가 하면 심지어 의무가 있는데요. 과태료가 없어요. 그게 특이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꾸 있게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특법. 부특법은 소유권 등기해야죠.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쌍무계약은 며칠 내 등기해야죠? 60일. 60일인데 언제부터 60일? 쌍무계약은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또 다르게 그렇게 표현해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하고. 잔금 지급일. 자, 두 번째가 이제 편무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제 이렇게 하세요. 거기는 이제 그게 중요해요. 기산점이 기산점. 정확히 이해하세요. 기산점이 언제인지 됐고. 자, 두 번째 이제 소유권 보존은
제가 이제 건물을 처음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등기해야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예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나온 거지, 이제. 됐고, 이제. 그래서 다시. 자, 소유권 보존 원칙 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보세요. 내가 이걸 이제 난 처분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이제. 자, 계약하기 전에 등기할 수 있었으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왜냐하면 최소한 얼마는 줘야 한다? 60일은 줘야 되니까.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등기할 수 있게 됐으면 언제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최소한 얼마는 줘야 한다? 60일은 줘라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기하시면 되고, 여기가 의외로 헷갈려 시험 보러 가면 오케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 자, 소유권 보존은 원칙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원칙은 없고, 요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되는데, 계약 전에 등기할 수 있었으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또 이제 두 번째는 계약한 이후에 등기할 수 있게 됐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된 날로부터.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산점 꼭 잡으셔야 돼. 요 파트도 이제 과거에는 진리가 나오다가 지금 좀 뜸해요. 한번 또 뜰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형태 파트였고 이제 끝났고.